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무한급수 이제 OX 문제 합답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한 명제는요, 수렴 판정법 한 3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성질 2가지를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명제 중에 수렴 판정법이 있습니다. 수렴 테스트라고 하는데, 먼저는 뭐냐면 무한 등비급수 수렴 판정법입니다. 자, 등비수열로 주어진 무한 합은 어떻게 된다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AN이 AR의 n-1승일 때 언제?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요.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자,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한다고? 1 마이너스 얼마? 공비분의 얼마? 초항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얘의 뭐예요? 얘의 부정이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항이 0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초항이 0이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비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발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수렴판정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한등비급수가 아니면 이 2가지로 해결을 하는데 일반항판정법입니다. 일반항판정법은 뭐냐면 정리를 뭘 한 겁니까? 대우명제를 한 겁니다. 원래 정리는 뭘까요? 원래 정리는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예요? 수렴하면 그죠?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반항은 어디로 갑니까? 극한값이 자, an은 얼마예요? 자, 0으로 간다. 이게 정리입니다. 그죠? 이 정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대우명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리밋 an이 어떻게 돼? 0이 아니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발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발산. 자, 이 정리에서는 그죠? 결론 부분에 시그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어떻게 돼? 시그마가 나오게끔 그죠? 결론에 무한급수가 나오게끔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은 무슨 판정법이에요? 발산 판정법입니다. 발산 판정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인데 리밋 an이 0이 아니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뭐예요? 리밋 an이 0이 아니란 사실은 뭐예요? 발산하거나 그죠? 리밋 an이 발산하거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수렴값이 그죠? 수렴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렴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시그마 an은 뭐가 돼요? 발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디귿번은요 실용적 정의입니다. 실용적 정의. 자, 좌변에 있는 거는 A1부터 무한히 다 더한 건 상징적 정의고요. 실용적 정의는 뭐냐면 자, 리밋 n항까지 합입니다. 즉 다식에서 부분합의 극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N이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얘의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면 여기 있는 무한급수가 어떻게 돼?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발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가끔씩 또 SN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자, 짝수항까지 합, 홀수항까지 합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S 홀수항까지의 합과 그 다음에 짝수항까지 합을 비교해서 얘네들이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본 성질입니다.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이 2가지 성질이 성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뭐가 된다고요?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수렴할 때만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그럴 때만 어떻게 돼요? 실수배의 시그마는 시그마의 실수배와 같다. 그 다음에 합의 시그마는 시그마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합의 그죠? 시그마하고 차의 시그마가 둘 다 수렴하면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수렴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죠?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안에 있는, 그죠? an 플러스 bn과 an 마이너스 bn으로 an을 나타낼 수 있으면 무조건 수렴입니다. 그래서 a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n은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둘로 나눌 수 있죠. 즉, 다시해서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돼요? 자, an 더하기 bn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자, an 빼기 bn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다음 bn도 마찬가지겠죠. bn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수로 얘에서 얘를 빼고 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얼마?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돼요? an 더하기 bn에서 뭘 빼요? 자, an 빼기 bn을 빼주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자, 기본 성질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리밋 an이 0이면 시그마 an은 수렴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이 정리가 여기 성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Q이면 P이다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짓으로 알고 있고요. 발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N을 뭐로 놓을까요? AN을 자, 잘 알려진 예니까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분의 1을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리밋 AN이 얼마 나와요? 0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AN을 구할 건데 여기는 자, 무한등비 급수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일반항 판정법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리밋 AN이 0이기 때문에 못 써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실용적 정의로 바로 갑니다. 자, 그래서 SN을 구해 볼게요. 자, SN은 뭐야? N항까지 합이죠. 1부터 N항까지 어떻게 돼요? 루트 얼마 돼?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결론 얼마나 되죠? 중력이 모두 없어지고 뭐가 돼요? 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리밋 SN은 얼마 됩니까? 얘가 이제 리밋 SN이에요. 그죠? 실용적 정의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어떻게 발산하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자, 이제 리밋 AN이 수렴한답니다. 그러면 리밋 AN분의 1은 그죠?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리밋 AN이 0입니다. 그죠? 자, 0으로 수렴을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AN분의 1은 자,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AN분의 1은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AN분의 1이 하나의 일반항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발산합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시그마 AN분의 1은 뭐가 된다고? 발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리밋 AN이 0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그죠? 얘의 그죠? 얘가 거짓인데 이것의 뭐가 돼요? 이것의 대우명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논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 발례가 뭐냐면 여기 얘기했던 AN이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예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시그마 AN이 수렴하고요. 시그마 BN이 발산한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곱, 여기 있는 AN과 BN, 일반항의 곱의 극한은 얼마가 된다고? 0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그죠?
일반적으로 뭐 수렴하면 그죠? 리밋 AN도 0이고 리밋 BN도 0입니다. 그러면 리밋 AN, BN은 0인데 이 부분이 발산한대요. 그런데 극한값이 0이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발예를. 자, 일단 AN을 그죠? AN을 뭐로 둘까요? 뭐 2분의 1에 n제곱으로 둘까요? 예, 여기 무한등비 급수 중에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공비가 그죠?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수렴합니다. 무한등비 급수 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BN을 한번 들어볼게요. BN은 뭐로 할까요? 자, 2의 n승으로 줄게요.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돼? 무한등비 급수 판정에 의해서 수렴하는 거 맞고요. BN은 무한등비 급수 판정에 의해서 발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두면 리밋 자, AN 곱하기 BN은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1이 나오죠. 예, 1이 나옵니다.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리밋 AN, BN 고V 그죠? 고V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밋 AN이 0이거나 리밋 BN이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수렴하면 정리에 의해서요. 그죠? 어떻게 돼요? 리밋 n이 무한대일 때 자, AN, BN이 0이다로 바뀝니다. 그러면 정리에 의해서 고V 극한이 0이면 얘가 AN의 극한이 0이거나 BN의 극한이 0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발례를 들어볼게요. 자, AN을 어떻게 둘까요? AN을 자, 1, 0, 1,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BN은 0, 1, 0, 1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N, BN은 어떻게 됩니까? AN, BN은 항상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얘는 수렴합니다. 그런데 AN은 발산하고요. BN도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V 극한이 0이라고 해서 AN, BN이 각각 수렴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예 중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예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2AN 더하기 BN-2의 시그마 무한급수가 어떻게 수렴하고요. BN도 수렴한답니다. 그럴 때 AN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면 일반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극한이 0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BN의 극한값도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뭐예요? 리밋. 자, 2AN 플러스 BN 마이너스 2가 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밋 BN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리밋 BN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에 의해서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2AN-2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리밋 n이 부한대일 때 AN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2분의 1의 A의 n승은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그죠? 자, 이 정리를 많이 이용하죠. 시그마 AN이 수렴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정리에 의해서 n이 무한대일 때 얼마? AN이 얼마예요?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얘는 뭐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 판정법을 먼저 한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일반항이 돼요. 그래서 얼마 됩니까? 2분의 1에 A의 n승이에요. 자, 그러면요. 얼마 돼요? AN이 극한값이 0이니까 얼마? 2분의 1의 0승입니다. 그럼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가 된다고요?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뭐예요? 발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발산. 자, 다음은요. 리밋 AN이, 그죠? 시그마 AN이 알파고 시그마 BN은 베타입니다. 근데 BN이 항상 크답니다. 그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중에 베타가 항상 크다. 이런 얘기지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죠. 그죠? 자,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AN이, 그러니까 BN이 AN보다 크면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AN, BN이 각각 수렴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는 A,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그죠? 알파하고 베타가 수렴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만약에, 자, 규律법을 사용할 건데, 자, 만약에 그런 얘기냐. 만약에, 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타가, 그러니까 알파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 AN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하나의,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항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어떻게 돼요? AN 쪽이 커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할까요? AK가, 그죠? BK보다 큰 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겠죠. 여기 가정에 뭐가 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규律법에서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그마 AN분의 1이 수렴한대요. 그럴 때 시그마 AN이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자, 이제 정리에 의해서, 그죠? AN분의 1이 어떻게 돼요?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n이 무한대일 때 AN분의 1이 0이란 얘기는 뭐, 리밋 AN이 뭐예요? 예, 뭐, 무한대나 뭐, 여하튼, 리밋 AN은 여기서 일반항 판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얘는 절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 AN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발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산.